고통, 피부, 근육, 뼈 등 신체의 일부에 생기는 피해로 인해 느끼는 육체적인 아픔, 혹은 불쾌하거나 우울감 등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쓰는 단어로 누구나 고통을 싫어하고 꺼려하지만 그렇지 않는 존재들도 있었는데 보통 이런 존재들은 타인의 고통도 느끼지 못합니다. 여기 룬테라에서도 고통을 모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끔찍한 보라색 피부의 문도 박사는 죄책감이라고는 없는 미치광이 살인마이자 자운 사람들이 몹시 어두운 밤에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음절로 말하는 이 흉측한 괴물은 오직 고통만을 주거나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죠. 대형 시칼을 새털같이 가볍게 휘두르는 문도는 자운 시민 수십 명을 붙잡아 의미도 목적도 전혀 없어 보이는 수술로 사악하게 고문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문도 박사는 잔인하고 예측 불가하며 그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자유로운 존재이죠. 그리고 그가 박사인 것은 본인인 말고는 어떠한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예측 불가한 보라색 광인이 어디서 처음 나타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 보라색 미치광이 있지? 그놈이 아기일 때 필터오버 시장에 나왔다가 끔찍한 악취 때문에 자운으로 던져진 거래. 어휴, 어디 그것뿐이겠어? 하수관에 악취 나는 오염물 속에서 첨벙첨벙 누비고 다닌다던데? 어떤 게 진실인지 혹은 모든 게 진실일 수도 있는 이야기는 많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뿐이었죠. 문도가 3살 때쯤 회복 불가능한 환자들을 위한 자운 정신병원에 맡겨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신병원의 다른 환자들은 문도를 멀리했으나 의료진은 이 소년에게 끊임없이 매료되었는데 그들에게 문도는 양육해야 할 어린이가 아니라 연구해야 할 환자였습니다. 이 아기의 피부색은 왜 보라색이지? 이렇게 큰 아이를 낳고 살아남은 존재는 무엇일까? 인간이긴 한 걸까? 문도가 병원에 온 지 1년 안에 의사들은 그의 피부가 충격적인 밝은 보라색에서 절대 바뀌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문도가 4살이 되던 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탕을 주지 않는다고 자벽부 한 명의 호흡기를 망가뜨린 사고를 통해 의사들은 그의 유례없이 센 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문도가 6살이 되었을 때 의사들은 문도가 고통을 즐긴다는 것을, 아니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에 고통받는 행위를 즐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문도의 피부는 두꺼워졌으며 그럴수록 그는 고통을 적극적으로 추구했죠. 누군가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문도는 뾰족한 것들로 자신의 어깨를 찌르곤 했을 정도로요. 다른 환자들 가까이에 있을 때면 몇 분 지나지 않아 그중 하나 혹은 둘 다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불가능한 걸까? 이제 실험을 시작해야겠어. 병원 직원들은 곧 문도를 관찰하기만 하는데 실증이 났고 이제 실험을 할 때라고 결정했죠. 실험의 계기가 의학적 호기심이었는지 과학적 개발을 위한 열망이었는지 그저 지루함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유야 어찌됐든 의사들이 이 보라색 수수께끼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이후 몇 년간 의사들은 문도의 고통 역치를 알아봤는데 손톱을 바늘로 찔러대면 킥킥거리고 뜨거운 다리미를 발에 갖다 대면 잠이 들었죠. 과학적 호기심은 어느덧 짜증으로 변했고 문도는 어떠한 고통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그 원인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뿐만 아니라 문도의 몸에 겨우는 상처들도 언제나 몇 시간 내에 아물곤 했으니 연구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문도의 10대 시절은 철저한 고립과 고문으로 점철된 일상이었습니다. 문도에게는 이보다 행복할 수는 없었죠. 자연스레 문도는 의사들을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문도가 고통에 열정을 보일수록 의사들도 그의 고통 역치를 넘어서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었는데 그 모습이 꼭 자신을 치유해주는 모습처럼 보였던 거죠. 문도의 발을 독한 약품에 담그거나 진드기 한 움큼을 얼굴에 던지는 등 무수한 시도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더욱 엽기적으로 변했지만 그럴수록 문도는 의사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러자 이 보라색 10대 소년이 문도가 아니라 문도 박사로 자신을 칭하기 시작했고 의사들은 이를 흥미롭게 생각했죠. 문도는 주사기를 하나 훔쳐 아침에 나왔던 동굴베리 조스와 자신의 요강에서 나온 오직 10만이 하실 무언가를 섞은 것으로 채우곤 했는데 이 혼합물을 자신의 이마에 찔러 넣기 전까지 그는 문도 약 만들었다! 고 행복에 가득 차 외치고 다녔죠.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도는 자기 자신에게 실험하는 것을 지루해했고 그 모습을 본 의사들은 문도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추측하곤 했죠. 문도는 우리에게 당했던 고문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사이코패스 괴물인 걸까? 아무리 고민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했죠. 문도 박사는 이제 자신의 연구를 실전에 옮길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어느 밤 문도가 부엌으로 숨어 들어갔고 거기서 그는 대형식 칼을 하나 찾았습니다. 사실 부엌은 아니었고 그가 쥔 칼은 의료용 칼이었습니다. 칼을 손에 쥔 문도는 방마다 들어가 모든 환자의 수술을 단행했는데
그 치료 방식에 논리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그 순간 자신이 가장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이 틀 무렵 문도를 제외한 병원의 모든 이들이 치유되었습니다. 문도는 희생자 중 한 명의 의사 가운을 입었습니다. 거대한 몸에 옷을 걸치자 비대한 근육이 튀어나와 가운이 찢어졌죠.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도는 의사가 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탁월한 직종의 새로운 종사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자신의 의술을 나누어야만 했죠. 그의 치료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문도는 정신병원에 잠긴 문도를 밀치고 나가 오래전 자신이 버려졌던 계단 너머로 나갔습니다. 자운의 거리를 경쾌한 걸음으로 걷는 문도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죠. 문도 박사의 의료 활동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로봇 수리가게 앞에서 소리치며 약을 파는 약쟁이에게 피 검사를 위해 약쟁이의 팔다리 몇 개를 가져간다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형 시카를 던져 주사를 놓는다거나 등 그의 치료는 항상 성공적이었죠. 하지만 이 도시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문도는 자신이 아무리 치유해도 세상에는 환자들 뿐이라고 생각했죠. 바이러스의 원인은 지하로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문도 박사는 지하 동굴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15살도 안 돼 보이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머리칼이 희고 칼처럼 보이는 커다란 금속을 손에 들고 있었죠. 얼굴에는 모래시계 같은 모양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는 무의미한 시간을 지니고 있는 에코라는 남자였죠. 문도는 최초 감염자를 찾았음을 깨달았고 대형 시카를 그에게 던졌습니다. 역시 최초 감염자답게 모든 치유를 무시했죠. 문도는 수십 번이나 자신이 치료해주겠다며 설득했으나 에코는 모든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화가 난 문도는 자신이 모든 환자를 고쳐야 한다는 사명감에 예술적인 칼 놀림으로 치료를 시도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니, 문도가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무슨 영문인지 치료가 반전되었죠. 문도가 치료라고 했던 행위들도 갑자기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당혹해하는 문도를 뒤로한 채 에코는 완전히 치료가 안 된 상태로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문도는 자신이 모두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했고 화가 나 하늘에 외쳤습니다. 문도한테 와!